하나님 말씀 구약입니다.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같이 또 합니다. 933쪽 잠언 22장 6절 다같이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성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행할 길, 그냥 걸어야 될 길 가면은 길이 맞을 것 같은데 행할 길이니까 행할 일이 맞지 않겠느냐. 행한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봐요. 옛날에는 행할 길, 걸어야 될 길, 어떤 방법, 이걸 알려주라.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행하리라 하는 거 연결해서 행할 일이, 듣기, 우리는 받아들이기 좋겠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한 열흘이 된 것 같은데, 열흘, 그렇게 8월 10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군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연평도에 북한군이 쏜 포탄이 나름대로 지금 북쪽에 어떤 군사 분계선으로 되어 있는 NLL선 이남에 한 발이 떨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세 발을 쐈는데 한 발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국가 대응 자세가 너무 허술한 거 아닌가. 안 그러면은 초기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 임명된 국방부 장관이 취임 첫 선약이 뭐냐니까 선조치 후 보고였습니다. 이거는 사태가 일어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그 다음에는 상황을 정리한다. 이런 내용이 준데 이 1시간 동안의 대응 순위를 놓고 이 조절했다는 거지. 국방부 자체에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기관들에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질타가 막 일어난 겁니다. 군대가 국방을 잘하게 될 것이라 하는 국민들 대부분이 이 군대라는 우리 조직 자체가 지금 국방 예산이 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최고로 지금 많이 막 나가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신형 및 신무기들이 공급되고 있으면서 전쟁이 발발한다 그런 가정을 두고 있으면은 당연히 신무기가 잘 사용되어질 것이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맹점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무기만 좋다고 해서 또 무기를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무기가 잘 사용되어질 것인가? 그럴 때에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다른 나라 국가에 대한 군대 조직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또 그럴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군대 갔다 온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맹점이라면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게 어떤 군대 간다는 게 의무잖아요. 의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나와야 된다. 그게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군대 조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직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맡은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그것이 있는 게 아니고 진급한다든지 또 전출 간다든지 하면서 이 군대 내부가요 사실은 어떤 업무에 대해서요 이게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드물어요. 물론 그 하사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보직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제대로 와요. 2년 내지 3년 만에 제대하고 4, 5년 되면 또 보직이 바뀌면서 이게 전체 군대가요 슬슬슬슬 돌아가요. 또 어떤 융통성에서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은 이 어떤 군사 무기가 자꾸 체계적으로 막 바뀌고 하면서 이러면서 이 군사 무기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이게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만 좋다고 해서요, 사람이 다 가동해야 되고, 또 혼자서 가동하는 거, 이 유기적으로 조직 속에서 이게 뭐 참 사용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하는 조직적인 운영 자체가 굉장히 지금 체계적으로 복잡하게 돼가는데, 지금 우리는 2년 안에 병사들은 다 바뀌는 거죠. 하여튼 병장 이하는 2년에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교들은 한 4, 5년, 하사 중사들 되면 한 4, 5년이나 7, 8년 되면 또 바뀌는 거예요. 제대라고 또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군의 이 운영이라는 건 상당히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군대 운영이라 하는 어떤 세 가지 어떤 큰 요점은 기술, 신기술에 대한 운영, 신무기에 대한 운영,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전술, 전략, 이것도 분명한 어떤 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어떤 공격에 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 전략이 다양한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바로 막강한 이 운영, 이 인력을 운영을 어떻게 이것처럼 운영하면서 이 엄청난 이 기계를, 이 신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기계를 운영할 것인가. 이런 어떤 세 가지 정도에서 아마 좀 되어지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이 신구 장병들에 대한 군사 대응 훈련이 있어요. 보통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불려지는데, 이 군사 교육이라 부르기도 한데, 엄밀히 보면은 이 교체 인력에 대한 사실은 군사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군사 훈련인데, 이럴 때 새로운 직책, 사람은 자꾸 바뀌어가는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다. 전에 있던 사람과 새로운 사람에 있어서 사람은 바뀌지만 똑같은 일을 해야 될 그럴 때에 있어서 그것을 때 수칙이라고 해요. 수칙. 그 업무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 하는 딱 절차가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그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이 수칙이라 부르죠. 우리가 텔레비전에 자고 듣는 교전수칙. 뭐 해군이 배 타고 가다가 한포사기 할 때, 이게 그냥 지가 방아쇠만 당기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교전수칙에 의해서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칙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돼요. 교전수칙, 수칙이라는 것은, 군대에서의 수칙이라는 것은, 수칙 자체가, 이게 아주 숫자라는 것은 아주 배수진처럼,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내 생명이 죽든지, 안 그러면 우리 아군에게 큰 피해가 갈 때, 이럴 때 수칙이다, 수칙. 그래서 이것이 암호 수칙, 또 초병 수칙, 관측은 어떻게 하고,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적군이 어떻게 올 땐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수칙입니다. 교전 수칙, 암호 수칙, 초병 수칙. 그래서 이 수칙이 우리나라가 60만 원의 대군이라고 하면은 수칙 종류가요, 60만 개가 더 넘어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칙이 몇 가지 있으니까, 몇 가지 있어. 점호할 때도 점호수칙은 있는지 모르겠고, 점호 요령, 요런 거라고, 수칙보다 조금 느린 게 이제 요령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60만 대군이 한 사람이 전부 다 각 분야에 대해서 수칙이다. 그 수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수칙만 넘겨주고는 자기는 또 다른 보직에서, 그것도 다른 데서 수칙을 또 익힙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위치에서 한 군인을 가지고 그 수칙, 그것이 한 개 내지 두 개가 보면은 수칙 종류가 60만 개가 넘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수칙에 따라서 훈련하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은 전투에 참가하고, 그래 몸에 익혀두었다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바뀌어도 그 수칙대로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군대의 조직. 여기 사람이 2, 3년 만에 돌아가더라도 그렇죠. 보충하는 거죠. 수칙이라고 하는 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이 군인들이 막 제대하고 해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딱 지원하면 그 수칙만 익혀갖고 거기에 몸을 딱 맞춰가면 그 임무를 완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운영의 묘, 이 수칙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마땅히 할 일에 이 표현되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수칙에 따라서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포격이 남한군의 대응 전략,
지휘 체계들에 대한 이 어떤 검토가 됐긴데 북한군이 일부러 훈련사하고 반응을 본다 이거죠. 저는 해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남한이 지시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조 철학하는 이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 군사 조직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들이 이제 반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군인이 아니더라도 한 개인에게 마땅히 할 일을 내 개인에게 마땅히 할 일하고 숫자적으로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마땅히 수칙이라 할 정도의 그런 내용이 몇 개 있느냐고 아마 물어본다면은 어떤 사람은 한두 개 정도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거야. 한두 개. 내가 뭐 참 어버이로서, 안 그러면 내가 또 아들로서, 안 그러면 직장인으로서 어떤 이 자기의 근무지에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될 수칙이 하나 내지 두 개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많아갖고 골머리 아플 정도로 머리를 툭툭 칠 수도 있겠죠. 너무 많다 내가 마땅해. 그게 할 일이 많다. 내가 뭐 할 일이 많아서 눈을 못 감다 하는 사람들은 이게 마땅히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게 자기가 볼 때는. 그래서 눈을 못 감는다. 그렇게 뭐 일이 많아서 못 죽는다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할 일이 많아서 마땅히 할 일이 많아서 못 죽는다 하는 이런 사람들에 들어갈 것 같다 그래 봅니다. 근데 이제 군인 되면은 이게 뭐 모든 분야에 다 이것도 교전, 이것도 수치고 저것도 수치가 군인이라는 것은 군인에 맞도록 자기 본분에 맞도록 그 업무에 맞도록 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 너무 많으면 또 골머리 아프니까 거기에 대해서 몸을 막 하다 보면 엉뚱한 행동이 나오니까 군인들은 적어도 자기 본분의 업무에 대해서는 딱 한 개 내지 두 개, 많으면 한 5개 뭐 이런 정도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군인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마땅히 할 일. 군인들은 수칙하는 게 딱 줄여져서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할 일. 이거는 군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마땅히 할 일이 있는데 이건 우리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내가 한두 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할 때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개인에게 이 마땅히 할 일이 주어질까?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안 그러면 어떤 일을 맡길 때부터 주어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좀 오늘 본문에서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는 한 힌트기도 한데 우리 한 인간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언제부터 이것이 주어질까? 그러면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몇 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느냐? 이제 이게 주어지는데 언제부터 이런 마땅히 할 일이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애에게 나이가 됐으니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쳐야 될 때다. 안 그러면 아직까지 어리다. 조금 더 있다 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마땅히 할 일이 적용시킬 나이가 언제겠느냐? 오늘 본문하고 우리 받아들여도 이걸 넘어가야 돼. 누가 그러면 마땅히 할 때를 아이에게 가르쳐. 아이라 하는 것은 나이가 언제냐는 거지. 저같이 나이가 많아도 아직 어른이 계시니까 난 아직도 아이야. 나도 아직도 아이인데 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내가 또 애를 기르으니까 또 아이라 할 수 있고 내 아이가 또 애를 낳으니까 또 아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라고 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 하는 이 행할 일을 들어야 될 아이의 나이가 어느 때부터 되어지냐. 이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면 이 말씀을 넘어갈 수가 없어. 마땅히 할 일과 관련된 분명한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아이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마땅히 행할 일을 언제부터 몇 살 때부터 해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좀 가능한다. 이게 우리 누구에게든지 사실은 이 정답이 지금 당장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풀어내야 돼. 마땅히 할 일이랑 관련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잡아보는데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니까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산다고 하는 매 순간마다가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마땅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범위가 마땅히 할 일은 가는 것은 뭐 몇 살 때부터가 아니고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순간 자체에서 그럼 그것이 매 순간 매 초 그게 필요하다.
필요한 이 마땅히 할 일은 반드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살아있다는 표시이듯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자체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바로 매 초 매 순간마다 요구되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마땅히 할 일이라.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은 여러 내용을 갖고 내가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는데 내가 수도 다 하고 머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 마땅히 할 일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매 순간 매 초마다 적용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은요 사실 생명과 관계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이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7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똑같은 공통분모를 이야기한다면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라 부를 수 있는 건데 그것에서 인간이라 부른다는 것은 사실은 살아있다는 것이기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70억 인구가 있어도요 다 죽은 인간이 되어버리면 전부 다 인간이 아니라 시체입니다. 시체. 살아있다는 것이 결국 인간 개인 혹은 어떤 환경 속이나 지역 속에 속해 있는 인간들의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기준여기는 아주 기초적이면서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살아있다. 내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 그런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죠. 사람들이 고생스럽다 뭔가 자기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하면서도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이 일을 한다는 데서 이거 개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은 부를 누렸다. 가장 존귀한 생활을 했다. 인간으로서 세상에 마땅한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단 그 코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요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숨을 쉬는 사람들이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 사람을 땅속에 묻든지 불에 태워버리든지 물론 저 어느 티베트 지역 같은데 물도 귀하고 나무도 귀하는 지역에서는 새들이 먹게 하겠어요. 빨리 조금 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게 독수리들 와서 말이에요. 그걸 쫓아 먹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뭐라 하던데 장례 조장이라고 해요. 조장. 화장에 불태어나면 화장, 땅속에 묻으면 매장, 새들이 묻게 하는 것은 조장이라. 그 풍습이 있다. 살아있는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 때문에 서로 만나는 거지. 일단 살아있는 사람이 숨을 끊어진 어떤 시체를 보면요, 얼른 멀리하고 치우는 거예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인 겁니다. 사람이 코로 숨을 쉬고 있을 때 만약에 사람을 생매장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그거는 어떤 것도 법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제재를 받지만은 죽은 시신에 대해서는요 계속 빨리 해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땅에서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조건, 내가 지금 마땅히 할 일이라 하는 이 사람으로서의 이 조건 자체가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다는 이 산다고 하는 이 조건이 제일 선제 조건이에요.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마땅히 할 일이란 곧 살아가는 생명과 관계된 일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이 코로 쉬면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살아가는 생명 유지하는 일이나 또 생명과 관계된 일만 할 수 있나?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일을 하는데 그런 일만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분명히 그런 질문 자체는 가능해요. 질문 자체는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하면 질문은 가능하지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질하고 관계되겠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늘 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데 마땅히 하는 일에 대해서 생명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인생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질을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 살고 있다든지 그 사람 지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말은 듣게 되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런 말을 듣는다. 그래서 삶의 질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마땅히 행한 일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살아있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생명과 관계되는 것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늘 염두에 두고 매분 매초에 그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그 사람의 질하고 관계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내가 종사하는 일에, 내가 늘 강화한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뭐 완전히 끊었든지, 이 둘 중에 하나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말이죠, 내 생명은 해하는 일인데 남의 생명은 구하는 일이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생명을 유지하는 일에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의 질을 전체를 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참 대단한 삶을 살았다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하여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 마땅히 할 일이란 사실은 단 1분이나 단 1초라도 태만히 해서는 안 되는 명제입니다. 명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삶비 자체가 마땅히 할 일, 즉 생명과 관계된 일에 우리가 꼭 반드시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염두에 두고 그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내가, 코로 숨을 쉬며 사는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초 매분하는 이런 거하고 어떻게 그렇게 매초 매분 살아가느냐 하겠지만 실제로 이 국가가 하는 모든 조직 자체가요, 사실은 국가가 모든 이 조직이나 이 운영되어지는 게 이 국민들의 생명하고 국민들의 어떤 안녕하고 관계된 이 일에 벗어나서 만약 국가가 한다면 그 국가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국가는 늘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쓰고 국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에 대한 안녕과 국민들의 생명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둔 국가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정작 내 생명에 대해서 내가 1분 1초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된 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살고 있죠. 우리가 국가가 사회적으로 이 국가의 공신력을 높여가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국가가 보여주는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처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금년이죠. 금년. 금년이란 우리가 이 국가가 지금 옛날에는 참 우리 경제가 약해가지고 이 참 담배가 이 전배층이 있어가고 담배를 막 팔고 이러니까 막 담배를 팔아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인상을 보였지만 이제 국가 경제가 막 좋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담배 파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의 또 생산 어떤 관계가 되고 여러 가지 국가 운영에 또 다른 한 분야가 필요한 어떤 필요악이죠. 해야 되긴 해야 되고 또 법으로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국민들한테 그런 걸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금년 장치잖아요. 법으로 막 제정하잖아요. 금년해라. 금년 장소가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 금하고 있으면서 장소를 지정을 자꾸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장소가 자꾸 좁아지는 거예요. 제일 금년에 대해서요, 제일 금년에서 그럼 뭐 때문에 금년에 대해서 하느냐? 이 국민이 공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금년에라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담배 피우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그 담배 피우기 바란다면은 담배 피우는 아무리 건강이 나쁘다 해도요, 이 금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 중에서 어느 계층을 타겟을 하고 금년을 강조하느냐? 바로 어린이들이 출입하는 지역이요, 금년에 제일 먼저 이게 대상이 되어요. 금년 장소 제일 먼저 대상되어지는 것은 어린애들이 출입하는 장소냐? 요거에 공공장소를 할지 어린애들이 출입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게 금년하는 거지, 어른들만 계속 출입하는 장소는요, 금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금년 장소 말고 흡연 장소를 오히려 내주는 거예요.
어디 가서 흡연해라 그러지. 어린애들이 만약 가는 장소 같으면 절대 그거는 또 흡연 장소 안 주고 금연 장소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금연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뭐냐니까 어린애들이 출입하는 장소, 여기에 대해서 항상 고려를 한단 말이에요. 현재 어린이와 함께 사용하는 지역은 모두가 다 금연 지역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대학실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놀이공원이라든지 심지어 바람이 잘 통하는 일반 야외 공원이라 하더라도 어린애들이 가는 곳이라 해서 자꾸 그 공원 자체도요, 이 자연공원도 금연 지역으로 자꾸 지정하는 거예요. 이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는 이 사회적인 통계치에 준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즉 생명을 많이 유지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이면서도 어린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이 어린애라고 하는 이 자체가 간접 흡연으로 통해서 이 매우 그 어떤 열악한 그런 그 환경이다, 그런 것이다 해서 이 각종 연구 발표를 근거해서 이렇게 그 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적 운동에는 공공의 건강에 대한 안정도를 높이는 경우인데, 그것이 또 바로 생명, 코로 숨을 쉬는 일을 개인이 연장하는 환경에 우리가 이거 국가적으로 지금 인정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금연이라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공공시설 및 환경에서 금연 운동을 해서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은 분명한데, 학교가 분명 어린이에 대해서는 분명한데, 실제로 말이에요, 하나의 또 사각지역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하는 여인들의 흡연에 대해서는 이게 규제를 하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사회제도가 우리가 또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개개인이 알아내야 되는데, 이 국민들의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 삶의 질이라는 이 질 자체가 낮아요. 모르는 거예요. 왜 어린애가 출입하는 지역을 금연 장소로 했는데, 왜 인간들, 남자님이 여자인데, 그 중에서 가장 어린이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또 가장 어떤 관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여인들이 흡연을 하는데, 이걸 막을 장치를 안 만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가져.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어린이 질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의학 분야의 노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되어 있어요. 네? 뭐 줄기세포가 어떤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심화되어지지만 한편으로는 담배 제조 회사들이 제공하는 여인의 흡연을 방지하는 법률 제정에 대한 이 반대가 만만치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 정도죠. 이 정도는 추정하고 끝을 냅니다. 사실 이런 인간 건강에 대한 자세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갖가지 안내를 가정에서 필요한 거죠.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해야 되니까 꾸준하게 일정한 틀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번 자녀가 이런 걸 했다 그러면 다음 자녀가 되면 표준 수칙처럼, 그러면 아무 수칙처럼, 군대 수칙처럼 딱 쳐가지고 요런 행동이 나왔을 땐 요런 위치에서 요것 하고, 나의 요대에서 하고 하는 요런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요구가, 요걸 지금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국가의 정부라든지 이렇게 나오는 어떤 이런 운영 금연 지역 선포 이런 법률적인 이런 조치보다도 우리의 가정이라는 역사는 국가보다 훨씬 오래됐으니까, 국가에 있던 생기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벌써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는 나이가 몇 살 때는 이런 일이 하고 누구를 하고 이렇게 수칙이 정해지면 이게 일반화되면 안 좋겠느냐. 그 가정에서의 수칙을 여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칙들을 자꾸 제공해보자, 그런 사회적인 풍토를 요구합니다 하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래요.
같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어느 가정에서고 출산으로 새 생명이 얻어집니다. 응? 코로 숨을 쉬면서 살게 되는 한 인간에게 생존 개월, 임신 100개월 때는 저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100개월 때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애를 출산하고서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수칙들을 나름대로 자기가 꼭 이걸 했다, 꼭 이걸 했다 하고 하는 수칙들을 있을 텐데 그걸 또 정리해서 그걸 발표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내놓자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개인의 그 삶을 진단해보면은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걸 좀 진작에 따르면은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건데 그 다른 사람에게 도움될 수 있는 건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걸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가지고 그 쩔쩔매고 어려운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데 이건 알고 보면은 내가 몰랐다기보다도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하고 연결되면서 그건 사회에 이런 제도가 없느냐 이해가 있는 거죠. 사회가 하는 이 제도 중에서 이 나이에 맞춰서 또 어떻게 하라 이게 딱 정해지는 것이 공식적인 것처럼 정해지는 것이 뭐냐니까 출산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넣는 예방주사. 이거는요 아이의 엄마는 모릅니다. 출산할 때 몰랐어요. 그래 있는 게 조차 몰란 거예요. 근데 산부인과에서 주는 이 예방수첩 하나 딱 받으면은 그때부터 아주 그걸로 체크를 하는 거지. 그전에는 그들도 보진 않았는데 마치 여인이 돼서 애를 낳지 않은 사람처럼 한 번도 뒤다보지 않은 책을 애가 출산하면 그때부터는 꼼꼼하게 날수 체크하면서 시간 체크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조건 다 챙기고 병원에서 주는 그 인쇄된 그건 뭐래? 그거 지키느라고 말이야. 날짜가 하루 이틀 오면 막 아주 긴장하고 그거 가려고 막 오만 준비를 다 하고 저 예방주사 맞으면 맞았다 하고는 체크 딱 하고 그리고 그거 딱 끝나고 나면 A에 대해서 아무 조치가 없는 거예요. 아무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은 또한 더 추가해서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로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날에 이런 예방주사 만든 거 외에 마땅히 할 일이 없느냐, 주사 맞는 거 외에 아이가 자라면서 할 일이 없겠느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안 적어놔서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안 봐서. 어쩌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들이 되었어야 비로소 속해 있는 지역사회, 다른 사람들한테 기동량, 눈동량 해가지고 알아내는 또 하나의 커리큘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애들이 학교 가면 그럼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학원 보내는 거예요. 학원 보내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은 뭐 아주 저 남자들은 무조건 태어나면 태권도 학원 보내고 여자들은 무조건 피아노 학원, 미술 학원. 이게 말이죠. 이거는 아까는 보건소에서 이거 좀 주사 맞는 건 이거는 어린애한테 누구든지 다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따라만 가는 거야. 따라. 저 사람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 하니까 뒤에 밀리는 것 같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방과후 교실, 어린이집 보내기, 참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요 주관이 없는 거죠. 주관이. 이거는 주관이 없어. 또 정부에서 꼭 해라 하는 것도 아닌데 뒤에서 밀릴까 싶어서 내가 뒤에 처지가 싶어서 애들에 대해서 이게 마치 마땅히 할 일인 듯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한 인간으로서 근본적인 마땅한 할 일에 대해서요 사실은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다른 애가 지금 학원 간다고 해서 꼭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이런 개념을요 개인이 이게 실험을 하지 않는 거죠. 이게 부딪혀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가니까 다들 가는데 나도 가야지. 어떤 사람은 그래. 다들 지옥 간다고 하면 나도 가야지. 지옥 자체 따라간대. 지옥 자체. 이런 거 참 책임 없는 말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학원 보내고 이제 학원 대해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아무튼 이런 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내 스스로가 이게 과연 꼭 해야 되는 건지, 이 해야 되는 게 왜 마땅한 일인지 생명하고 관계되는 건가 연기도 안 해보고 그저 참 인생을 한 해 한 해 자녀 키운다 보내고 직장 다닌다 보내고 이 애들대로 엄마가 직장 가시니까 또 그 밑에서 또 애들하고 그냥 만나면서 그 어린이 시절에 마땅히 할 일이 됐어요. 전혀 개념이 없이 자랍니다. 이런 생명체 모두에게 적용된 매 초 매 순간마다의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이 구체적이면서도 만약에 범인류적으로 적용이 돼 그런 어떤 커리큘럼이 아까 그 예방주사가 나오듯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한 인생 전체에 걸쳐가지고 안 그러면 몇몇 지역에서 어떤 그 모범화된 어떤 그런 커리큘럼이 매 초 매 순간마다 어떤 기록해놨던 그 참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그런 자료들이 나온다면은 아마 그거는 분명히 노벨 평화상을 능가할 어마어마한 자료가 되어질 거예요. 모든 인류가 그 공감해요. 그런 자료가 우리 주변에 있다니 안 했거든요. 노벨 평화상은 벌써 따난 우리 민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료가 없어서 또 불가능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기초적인 부족이죠.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 부족이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 가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인식 부족이 또한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몇몇 정치가들이 국제 분쟁화를 시도하면서 일본의 어린이며 아동 및 중등 교과서에 독도의 일본, 우리나라 독도의 일본 명칭인 다카시마입니까? 다카시마인가? 그걸 표기하면서 우리 한국민의 정서를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응하는 일반적인 그 표현, 대응 자세가 너무 감상적이다 하는 거예요. 너무 감상적이다. 일시적인 구호 외침, 감상적인 무슨 시위? 이로 국토에 대한 그 표현을 하는데요. 참, 이거는 저소방이다, 저소방. 아주 이거는 수준이 너무 낮은 그냥 임시적으로 뭔가 발끈하면 발끈이려고 일본이 뭔가 지진당했다니까 쓱 도와줬다가 우리 그 독도 문제 말 안 놓긴 바라는 이런 심상으로 그렇게 안 하는데 독도 문제고 도와주는 건 도와 문제고 우리 자체에 대한 분명한 어떤 알맹이 있는 국토에 대한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 아무리 떠들어라 너가 떠들어 봐봐야 어림도 없다 하는 이런 대담이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감상적으로 막 이러면요. 오히려 감정적인 이런 부분은요.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들의 어린 시절에 익혀져야 될 이 국토에 대한 인식이 각종 우리 학교에서 진학고사로 다 외면당하고 있는데 일본은 그것을 교과서에 등재를 합니다. 일본인들 교과서에 열 일이면 한두 가지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부분을 일본은 교과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 뿌리 깊은 인식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개조를 말이에요. 우리는 한번 비교를 해보는 아무튼 영토 문제에 관한 어릴 때부터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적인 표현이 되도록 들리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최상의 전술이 우리 국토를 어릴 때부터 듣게 만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게 바로 교과서의 기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교과서에 실려야 될 내용, 교과서를 이제 연결하면서 보다 더 중요하게 교과서에 국토보다도 더 국토 문제에 부분간할 정도라도 국토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 교과서에 실려야 될 내용이 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족, 한민족이라면 공유해야 될 마땅히 할 일에 대한 목록이요, 목록. 우리 민족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 마땅히. 그 안에 국토가 들어가고, 우리가 민족이 앞으로 가져야 될 어떤 사명감, 이런 게 들어가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어떤 자리를 가져가지고, 학교 교육 문제는 어떤가, 이런 대한민족, 민족으로서 공유해야 될 마땅히 할 일에 대한 목록. 이것이요, 사실은 교과서에 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안하는 거예요. 응? 그다음 국토방위라는 국방부에서 사실은 이런 마땅한 일에 대해서 내놓는 일이 바로 국방백서죠. 국방백서. 이 국방백서를 통해서 이 나라 안보에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국방백서가 어떻다 하는 것 따라서 우리나라는 어떤 식으로 안보를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KBS에서 하는 남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남자로서 죽기 전에 해봐야 될 경험 105가지인가 뭐 어떤 몇 가지를 했는데 100가지인가 105가지인가 선정해서 출연진이 한 6, 7명이 나와가지고 한 개씩 실천하는 그런 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남자의 자격만 할 것이 아니라 여자의 자격도 있어야 돼요. 텔레비전 프로에서. 어? 죽기 전에 하는 이 명제라는 것 때문에 이런 프로를 통해서 이 명제가, 남자의 자격하는 그 명제가, 그 주제가 주어지는 것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 몇 가지, 그 선정되어지는데, 그럼 뭐 어떻게 선정되어지냐 간에 자, 어떤 죽기 전에 해야 될 여자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한 프로를 진행할 만, 해볼만 하다. 또 그것보다 더 거쳐서 우리 민족, 한민족의 자격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그럼 남자의 자격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봐야 될 내용이라면 주로 남자들에 대한 일과 관계된 것이 뭔가 있다. 어? 남자의 자격 하면 남자의 자격, 여자의 자격에 차별이 있다. 한민족의 자격, 한민족의 자격에 차별이 있는 거죠. 남자들은 일과 관련성으로 일들에 관한 마땅히 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관심 있게 보고, 또 여자들도 그걸 보면서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지고 이렇게 그 어떤 좁혀지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여자의 자격이 주어진다면 여자는, 남자는 일이라면 여자는 뭘까? 여자는 아이와 교육에 대한 문제, 어찌 보면 생명에 굉장히 밀접한, 생명 유지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부분에 아마 여자들의 자격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이건 다 한 단계 위에서 우리 한민족이 마땅히 해야 될 어떤 명제를 두고 우리 한민족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민족이 자격이라 한다면은 그 조건은 어떤 것에서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될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국방부에서 국방부 백서가 있듯이 우리 민족의 마땅히 할 일, 우리 민족의 백서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통일한국에 대한 이 부분을 많이 우선 초기에 말할 것이고, 또 주변 국가에서의 어떤 자리로서 일본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우리의 처신을 어떤 자세를 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형이라 하는 자리에 두자. 일본에 대해서도 일본이 뭐 인구는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아우 정도에서 우리가 대하면서 막 투정 부리고 섬에서 막 발악하는 저런 모습에서 우리는 대륙을 손에 안고 또 해변을 또 끼고 있는 한반도에서, 한반도라는 이것에서 우리가 옹졸하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어떤 대륙을 품고 섬을 향해서 지금 섬을 우리가 아우로 삼고 대양을 향해서 나가는 이런 그 아주 어떤 포부를 가진 형의 자세로서 한번 그렇게 어떤 국가적인 운영의 어떤 방향을 정해가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 보는 거죠. 그리고 남북 통일이라는 만주땅 회복, 그리고 일본 국가의 흡수에 따른 새로운 국가 모델,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의 제시하면서 우리 한민족의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홍익인간이라든지 배달민족에 대한 이런 구호가 실제로 작용이 될 것이 어떻게 이거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한민족 자격이라 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한 단계를 더 우리가 격상시키면서 인간의 자격이라 하는 주제가 주어진다면 인간의 자격 아니면 인류의 자격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주어진다면 뭐냐면 명제가 뭐냐면 왜 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는 이 인간은 소멸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인간은 전멸될 때가 온다. 인류의 종말이 있을 때가 온다. 어느 거예요. 이걸 명제를 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에 대한 분명한 이
인간의 자격에서 이 주어지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종말이 오는데 그냥 뭐 천하태평으로 이제 참 앞으로 유유히 자유히 그야말로 계속 갈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은 반드시 멸망이 오는데 멸망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이 무언가, 인류 전체가 공감해서 마땅히 할 일이 무언가 하는 것에서 아마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방향, 어떤 지향점, 이 포인트를 두면서 우리가 인류라고 볼 것이냐. 오늘의 본문의 내용에서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말씀에서 인간의 자격, 인류의 자격, 인간이 되어지는 자격이라 할 때에 마땅히 아이에게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는 자를 인간이라 부르자라고도 볼 수 있다. 여기 우리가 세 번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자격이라 말할 적에, 인류라 말할 적에는 적어도 아이에게, 자기가 볼 때 아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아이가 자라면서 되어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는 그걸 인간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하나의 병폐와 같고 국가도 지금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 중에서 교육비가 너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그게 니은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개인이 봐도 뭐 교육비가 많이 들고 애들 자녀 양육비가 많이 드니까 또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밖에 나가서 그 수입을 만드는데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밖에 나가서 수입을 해서 벌어드는 그 돈을 애들 교육비로 주다 보니까 애들이 더욱더 교육비가 많이 요구되어지는 부모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 집에 없는 시간을 자꾸 학원을 보내고 학원 보내고 하다 보니까 부모하고 자녀하고 사이가 이제는 가정에서 만나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 떠나는, 교육비 때문에 부모는 자꾸 일터로 나가고 애는 엄마가 주는 교육비 때문에 학원에 가다 보니까 집을 떠나는, 이런 문제 우리가 정부가 좀 더 여러 가지 정책 수립하는데 문제를 많이 아마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 학원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제안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교육비를 들이고 있으면서 투자하는 그 부모님들의 교육비가 오늘날 학원이나 이런 데서 돈이 막 들어가는데 학원 운영하는 내용을 물어보니까 사천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 바로 학원이 있어서 내가 한 2년 정도 지금 아주 천천히 보고 있는데 피아노 학원이 있고 뭐 미술 학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태권도 학원이 있는데 우선 태권도 학원을 가르치는 관장을 이렇게 보는 거죠. 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이런 학원장을 이렇게 보면서 이 태권도를 가르치면서요. 나 참 5층에만 있을 적에는 사실 태권도 있고 뭐 피아노 있고 애들 참 이 정서 부분에 여러 부분이 안 좋겠느냐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생각했어요. 근데 내려가서 실상을 보니까 뭐 내하고 직접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는데 애들 교육과정을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뭐 이 벽으로 통해서 들려온 소리를 내 들어보면서 한 생각인데 애들 앞에서 거침없는 욕이에요. 애들도 욕이라고 볼 수 있고 어른들도 욕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언어를요 애들 앞에서 스스럼없이 써버려요. 스스럼없이 가감없이 애들 부인하기 이거지. 아무도 안 듣는다 이거지. 막무가내로 막 허위치는데 내가 철렁철렁해요. 철렁. 이미 여기서 뭐 내가 설명 다 하기는 그렇고 녹화해 놓은 거 녹음해 놓은 것도 아니지만 학부모들이 저걸 본다면 도대체 자기가 그걸 보면서 만약 학원비를 뗄 수 있을까? 그런 수업 환경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말이야. 그냥 수강료만 보내고는 애를 통해서 보내고는 그냥 교육비 번다고 해서 직장에서 그래 보냈는데 저게 교육비냐 뭐냐 이거지. 교육비냐 뭐냐. 그래서 태권도 관장을 나무래야 되느냐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를 나무래야 되느냐
참 곤란한 거예요.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라 불러야 되는데, 그것을 막 소리를 지르고, 그 기술이라고 하는 그거 익힌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그 한 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마땅히 할 일이냐. 근데 그거 안 익혀진다고, 앞에서, 소리 지르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모들이 좀 너무 생각을 해요. 또, 피아노 가르치는 학원 강사. 우리가 피아노라 그러면은, 이게 음악이라 하는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피아노를 가르치면은 심성이 고울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학원에, 음악 학원에서 우리가 인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피아노 학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경쟁이 보통이 아닙니다. 경쟁이. 그래서 피아노 학원의 강사가 애들한테 내는 그 스트레스, 스트레스, 이것도 기술이니까, 피아노 건반 두드리는 것도 기술이니까, 이거 레슨 시간에 호통치는 걸 우리가, 부모로서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그 호통치는 그 아이의 부모가 그 소리를 같이 한번 듣는다. 이 음악에 대해서요. 아이의 심성이 좋아지라고는 절대 생각 못합니다. 절대. 얼마나 고함치고, 그러니까 학원에 2개가 있는데, 있는 학원의 강사들이 아이를 대하는 것이요. 절대 이 아이가, 이거 완전히 거리에 돌아다니는 A에 대한 수준처럼, 어떤 부모로 해서 교육비를 내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애를 어떻게 도닥거려주고 참 이리 적을 주고 아이가 부모 없는 아이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학원에 의해서 참 이렇게 심성이 잘 따듬어지고 그 심신이 태권도를 통해서 좀 담력이 키워지고 이렇게 좀 나아가길 바라면서 학원비를 주고 그 교육비를 주는 것에 비하면은 학원에서는 이 비용이야하고 전혀 다른 어떤 운영에 대한 학원을 운영에 대한 이런 초점에서 그 비용을 이렇게 충당하게 해서 하는 거지 부모의 입장은 전혀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학원에서의 마땅히 할 일, 이 부모로서의 마땅히 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검증을 안 한다. 이게 말이죠. 단순히 설교에서 한 번 하고 목사가 설교 시간 한 번 하고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지란,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계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1분 1초라도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마땅히 할 일이야.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인식이 이제 강요될 시점.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지금까지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또 공감해야 될 언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왔다면은 이제는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들이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이 마땅히 할 일은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자격과도 같은 거예요. 인간의 자격증을 하나 준다 하면 당신에게 만약에 우리의 국가가 보다 더 사회적인 어떤 국가로서의 체제를 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주민등록 이런 거 어떤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 시도해봐야 될 부분 하나 있다면은 주민등록증을 준다. 이제 성인이 된다는 이런 걸 할 때 과연 이 사람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민족에게 맞는 하나의 성인으로서 인정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것이냐, 나이가 되면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그 사회적인 요구를 해야 될 것이다. 거기서 인간의 자격에 준하는 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주제를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고 넘어요. 그래 아까 그 여자들이 협의하는 문제라니 이것을 초기에 이것이 분명히 법으로는 안 정해도 이거는 마땅히 할 일에서는 분명히 저촉되는 부분이다 하는 것에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감대하는 이런 부분에 제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참 인간의 자격으로서 하나의 그 표준을 삼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면서도 또한 실현 가능하고 또 적용이 가능한 이런 내용을
이 설교 목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첫 번째, 인간의 자격, 마땅히 할 일, 요걸 깨닫는데 첫 번째는 국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적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적이 되려면 인간의 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국방이라는 건 뭡니까? 국방이 있어야 된다, 국방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 존재 문제는요, 적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있는 거예요. 적이 없으면 국방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적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몸의 질병, 이것도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이것도 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적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지옥으로 유도하는 사탄, 악마, 귀신, 마귀, 이런 존재를 인간의 적으로서 인정하도록 만들어요. 애들이 함부로 말해요. 놀면서 귀신 이야기 막 하고, 이게 인간의 적인지도 모르고 부를 때에 이런 걸 알리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적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무는 사자같이 참길자를 두루 찾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분초, 이것도요, 이건 너무 시간이 길어요. 그렇게 우리는 분초마다 긴장해야 될 적이 있다. 이걸 인간의 자격으로서 우리 국민이 모두가 공감하게 하는, 전 인류 70억의 인구가 다 공감하게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의 적, 마귀라고 하는 이 생존,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알겠다. 인간의 적이라고 하는 이 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인간의 적이, 마귀가 자기들의 존재하는 위치가 바로 인간 스스로라 하는 걸 알아요. 인지. 그 지난주에는 우리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본문을 가지고 3회에 걸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실 적에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랬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모가 어릴 때부터 이걸 이야기해요. 이 마귀는요, 이 귀신은 인간이 이 땅에서 딱 출생하면서 바로 자기의 자리를 딱 차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 바로 우리에게 자기들이 딱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라 하고, 이걸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면서 계속 주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적, 마귀가 바로 인간과 더불어서 공존하고 있다. 이걸 알게 하자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의 자격과 같은 마땅히 할 일에 대한 내용에 말씀하면, 여기 이제 세 가지 또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코로 숨을 쉬면서,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좋은 것을 얻을 기회라는 거예요. 얻을 기회.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 나쁜 것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것을 얻을 기회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조건. 이걸 내세우잖아요. 이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종류의 세 가지의 조건이, 좋은 것이 있느냐. 첫 번째, 내 개인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가 바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어지는 좋은 것이다. 바로 죄 용서라는 것은 또한 3단계로 주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주어지는 거고, 또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코로 숨을 쉬어 산다는 것 자체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 수 있다. 이것 세 가지가 합쳐질 때 바로 죄 용서라.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좋은 것 얻는 기회로서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거야. 요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코로심에서 사면서 좋은 것 얻는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후손이나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기회로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손이 자꾸 주어지는 거고 내한테 어린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를 통해서 아이가 자꾸 발생하면 바로 그 어린애를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된 기회가 바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면서 좋은 것으로 주어지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인간이 코로 쉬면서 사는데 좋은 것 얻을 기회는 세 번째 뭐냐니까 민족 단위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사회 전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를 이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70억의 인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 되도록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내 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 대한민족이 대한민족, 안 그러면 구미고 구미, 이런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를 통해서 전 세계 인류, 이 땅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이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좋은 것 얻는 기회다. 이 세 가지. 그리고 이것이 말이죠. 아까 큰 인간의 자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에서 또 세 번째,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이 세 가지에서 이걸 한마디로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다, 한마디로 말해라, 축소해라 하면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사람 앞에서 예수 이름을 신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하면 좀 말하는데 한 단어로 줄이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32절이 인간의 자격의 조건에 들어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할 일,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바라기는 교과서에 실리고 싶다. 교과서에 실었으면 좋겠다. 어린애에서부터 아동에서부터 중등부에서부터 고등부에서 계속해서 이 교과서에 실리게 하자. 독도를 자기 땅이라 주장하는 일본 교과서에 대한 걱정보다도 오히려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우리 민족 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국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노벨상보다는 근접할 수 없는 민족 단위의 상을 허락하실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름으로 일컫는 상을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전체에 노벨상으로 하고는 어림도 택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봐요. 이걸 기대하는가 하고 이제 예를 하나 들겠어요. 직접 일어난 예를 하나 들어볼 테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실상적으로 일어나는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중에서 이 마땅히 행할 일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어느 정도냐.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사례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분야는 잘 접근이 안 되니까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저께 금요일날 여자가 30살 되는 노숙자, 여자가 노숙을 한다 하면 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북왕산과 우리 6층 옥상에서 금요일날 잠을 아침에 일하는 걸 우자다 봤는데 그때 긴가민가 하다가 저녁에 저기 전기소자 담벼락 밑에 있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서 아침에 만나기 때문에 오후에 한 번 더 찾아가지고 만나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여자가 이 노숙한다는 건 이거는 참 여러 가지가 좋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제부터 억지로 데리고 교회를 데려와서 모욕을 시키고 비가 왔기 때문에 감기 몸살기 위해서 하고 약까지 먹이고 재웠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토요일
이제 불러가지고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상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질문에 답변이 애매하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답변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신상에 물어보면서 아니 그러면 이제 신상 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둘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하고 경찰에 한번 연락해야 될 것 같다. 그래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있던 방으로 바로 들어가더만은 보따리 들고 나와버리고 가버리는 거야. 그 보따리를 나는 어제 금요일 저녁에 세탁기에 다 집어넣고 말린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저께 내가 아침에 이야기할 때는 그 세탁물이 빨래줄에 눌려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막 다같이 물으면 어쩔 수 없이 제가 말하지 않을게라 하고 있는데 어느새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 덜 말란 빨래를 걷어가고 그냥 주섬주섬 챙겨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경찰에 의뢰하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버스 운전해서 만났는데 구미역에 간다 하는 말을 하면서 금요일날 잠을 내한테 자기가 청을 했대. 잠을 재워주세요라고 청을 했대. 그래서 하룻밤 잠을 재워달라고 청을 해가지고 하룻밤 자고 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가족할 때 안 가고 그러고 내가 사모님하고 내려가서 사모님 좀 이야기하세요. 남자가 이야기하는 게 안 가네요. 하고 그랬는데 데려갔어요. 이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부모가 있다 그랬어요. 부모가 있다 그러고 부산이 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그를 보면서 그 여인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 상황을 이게 부모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요 알아낼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딱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지금 자기 몸에서 이제 정상으로 드러내는 상황이라. 그게 언제부터 됐느냐? 어릴 때부터 된 거예요. 부모는 그 어릴 때부터 된 걸 알고는 애가 점점 크면서 자꾸 밖으로 나가니까 못 막는 거지. 아무리 막으려도 안 되는 거죠. 나갈 구멍 다 하고 준비 다 하고 나갔는데 부모들 못해 할 수가 있나? 산신다. 그게 부모가 막 포기를 해요. 부산에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대해서는 한 1절 다물 1절 여기 눈꺼풀이 까마스리하게 풀려가지고 밤새도록 잠 편안히 자라고 준 방에서 아마 내가 볼 때 잠새도록 못 잤을 거예요. 그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조건으로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누구든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나을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몸을 가지고 아파하는 증상이 귀신을 통해서 아파하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부모들이 그걸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걸 못 들어가지고 또 알아도 정확하게 이걸 처치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만났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니까 귀신이라는 존재가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회가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정부가 아무리 정책을 내놔도 귀신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정책을 내? 병원에서 뭐 알아줄 거야? 어떻게 알아요? 한번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조차도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게 전혀 없느냐? 바로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대처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거 접근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이요 반드시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모른다. 알아도 어디서 적절하게 하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가니까 누구니 볼 거예요. 내가 없더라도 보는 거예요.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걸 그날 사람은요 반드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귀신을 치유하려면 보호자가 있어요. 반드시 보호자가 와서 아픈 사람은요 자기 몸이 아프니까 이미 그 사람은요 이미 점령을 당한 거라. 점령 당한 거라 완전히 지금 힘이 없어.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요. 반드시 보호자. 그 보호자 된 사람이 이걸 알고는 참 이것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 길을 소개하는 사람에게 오면요 반드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국가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발달시켜도요 이 인간의 대적 마귀는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군대 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의사 병원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조직,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교육을 다 해도 이건 안 돼요. 오직 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정체를 분명히 밝혀낸 제 문제에 대한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안 됩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의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정마다 그런 일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라고 백서를 적어놨고 가정 백서 적어놨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가정에 질병에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 같으면 얼마든지 병원에서 유명한 병원에 찾아가서 해결되듯이 이 귀신의 문제에 대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꾸 나오게 되면 그때는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이라. 마땅히 행할 길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생명 문제와 관계된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지옥으로 보내려가는 근본적인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려는 이 마귀의 기회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정서 속에요.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학교 공부만 하려고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앞세우려고 학교 공부하고 학원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릴 때부터 이런 소리를 자꾸 듣게 하고 들리게 해요. 그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할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 개인에게서부터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참 그런 환경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앞장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